안녕하세요. 오토방정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제가 일전에 공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시물에 남겨드렸었던 것처럼 쿼터급 스쿠터 6대 비교 시승을 하러 인제 라이딩 센터에 또 왔습니다. 아이러브 바이크. 요 앞에 있는 ADV 350, 그리고 또 어디 갔어? 포르자 350 여기 있네. 그리고 XMAX 300 버그만 쿠페, 그리고 C400 GT, 또 저기 가는 비버리까지, 비버리 400S까지 오늘 이렇게 6대를 모아봤고, 오늘 비를 맞으면서도 그냥 다 번갈아 가면서 탔거든요. 근데 또 비가 언제 쏟아질지 몰라서 비가 너무 와요. 와,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이제. 이야, 다들 비 구경하는 거예요. 이쪽을 보시면은 되는데 와, 더모터의 최영준 편집장님 이렇게 열심히 일하십니다. 이야, 보고 배워야지. 가격을 말씀을 드리자면 스즈키 버그만 400 쿠페 1090만원, 그리고 피아지오 비버리 400S 1049만원, BMW C400 GT 1040만원, 혼다 ADV 350 841만원, 혼다 포르자 350 706만원, 그리고 야마 XMAX 300 675만원. 스쿠터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트렁크잖아요. 트렁크를 먼저 버그만부터 보죠. 내가 이걸 보고 왔는데 진짜 예매했고, 버그만은 풀페이스 하나 들어가고 들어갈 공간이야. 자, 근데 버그만이 하나는 너끈이 들어가는데 조금 아쉬운 느낌? 근데 좀 깊네. 다른 뒤로. 거에 비해서 확 보기에는 조금 좁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깊고 뒤로 길어가지고 얘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댐퍼도 있고, 리버리 댐퍼 없고, 댐퍼 있고. 버그만 트렁크는 최 편집장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셔서 글로브 박스를 보죠. 여기는 배터리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깊습니다. USB 포트도 2개나 있고, 버그만은 트렁크는 작지만, 시트 밑에 공간은 작지만 글로브 박스는 크다는 거. 그리고 비버리는 지금 풀페이스 제가 넣어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 넣고도 공간이 중요하긴 하죠. 충분히 있겠고, 라이트도 잘 돼 있네. 버그만은 라이트 이 중에서 라이트 있는 거는 네. 비버리 400. 비버리 400은 라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버그만은 라이트가 없고, 다른 애들은 다 라이트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파놔가지고 헬멧 넣긴 좋고, 그리고 얘는 글로브 박스가 아니라 그냥 여기를 여는데, 잠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열었나? 밀면은 베스파랑 똑같죠? 베스파 GTS 300도 이랬던 것 같은데, 여기 오일 넣는 데가 있네요. 자, 그리고 얘는 C400 GT. 와, 얘는 트렁크 아주 그냥 할 말 많죠. 이거 메인 스탠드 세우지 않으면 이거 못 내립니다. 자, 보면 자, 또 이게 심지어 내려가 있으면 여기에 시동 걸려 그러면, 포르자 싱글, 보세요. ADB 싱글, 그리고 C400 GT 더블, 리버리 싱글. 이런 건 멋지네. 하지만 여기에 뜹니다. 시동을 걸려면 플렉스 케이스를 닫으십시오라고 뜨죠. 그러니까 이게 펼쳐져 있으면 간섭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겉에 소재는 되게 튼튼해가지고 뭐 방수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이렇게 당겨서 닫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버튼으로 여는 거고, 앞에 여분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브 박스를 보자면, 근데 이게 확실히 고급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런 데도 댐퍼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오른쪽에도 있고, 여기는 또 USB 포트도 충전할 때 쓰는 것도 배치고 있어요. 그리고 보셨나요? 여기도 GT라고 써있어. 이런 마감 좋고. 그리고 얘는 뭐야? ADV 350은 보여드렸으니까 패스하죠. ADV 350이랑 포르자 350은 트렁크 공간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 두 기종은. 저 옆에 여분 공간도 있고, 저 파티션 갖다가 이거 가지고 활용하기 좋고, 그리고 글로브 박스는 ADV 350은 없었나? 있었죠 여기. 근데 이게 포르자 350이랑 용량이 달라요. 얘가 더 작아요. 그리고 포르자 350은 얘는 더 깊어요. 얘는 근데 좀 더 댐퍼가 있네 얘도. 근데 아주 가볍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XMAX 300. 얘도 공간이 꽤 커요. 풀페이스 넣고 지금
하나 더 넣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 반모 헬멧. 네. 그리고 글로브 박스도 열려라. 이 엑스맥스는 글로브 박스가 왼쪽이 안 열리나? 뭐? 자, 이거는 보안 그 장전 장치에 있어서 보안성이 있네. 오픈을 하고 리드. 키가 들어 있습니다. 검. 그리고 저거는 시가잭인가요? 그렇네요. 시가잭이네요. 12V 시가잭 소켓이 있습니다. 엑스맥스는 이런 특징이 있군요. 한쪽은 그냥 열리지만 그냥 열리고 저거는 그냥 안 열리고. 여기다가 시가잭 딱 USB 매립하면 좋을 것 같은데. 추가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오늘 모인 6대 중에 저 윈드실드가 전동식으로 작동하는 거는 이제 포르자 350이 유일하고요. 그리고 또 가변식인 것은 포르자 350이랑 ADV 350 두 대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를. 근데 형태를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지만 이 버그만 400 쿠페하고 C400 GT 그리고 엑스맥스 300 그리고 여기 이거 포르자 350은 상당히 방풍이 잘 됐어요. 거의 뭐 장거리 주행을 하더라도 피로도가 매우 적을 수준으로 머리나 몸 쪽으로 오는 바람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근데 얘 이제 보자. 이게 지금 최대한 뽑은 거거든요. 뽑고서 보죠. 보면 ADV 350도 뽑아서 보죠. 쟤는 ADV 350은 높이도 낮을 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얘가 더 넓죠. 넓고 높고 포르자 350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C400 GT는 진짜 이 두께도 좋아. 와. 그리고 이 피아지오는 아주 생활용 실드가 있고, 그리고 이 버그만 400 쿠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바람 막아주는 건. 이건 어디 거야? 태진? 펜라이트 시트라고 써있네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시트 높이가 정확히 보이실 것 같긴 하네. 버그만 400 딱 봐도 낮죠? 시트 자체도 낮고, 그냥 얘는 제일 편했습니다. 앉은 시트 자세가 얘랑 C400 GT는 제일 좋았어. 다른 게 아니라 이 등받침도 얘는 잘 깎여 있고, 저 C400 GT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도 이게 상당히 몸을 되게 견고하게 지지해 줍니다. 하지만 이 비버리 400은 얕고, 근데 뭐 시트는 푹신푹신한 거는 좋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걸러주는 게 있습니다.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 그리고 오늘 다시 느꼈는데, 어제도 다시 느꼈는데, 포르자 350이 ADV 350보다 발착지성이 덜 좋아. 확실히 이게 넓은 것 같아요. 넓어서 그런 게 맞는 것 같고, 엑스맥스 300도 시트 포지션은 편했습니다. 시트 고도 낮고요. 그리고 시트의 소재는 그냥 아주 내구성 강한 그런 소재로 돼 있고, 비가 너무 오네. 등화류를 보시죠. 버그만은 제일 비싼데, 이게 벌브인가? 벌브네. 피아지오는 LED. 맞지? 피아지오는 LED예요. 그리고 BM도 LED. 혼다 어드바 ADV 350 LED. 포르자 350도 LED. 얘도 LED. 이거 벌브요? LED 맞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테일 램프는 얘는 벌브, 엑스맥스 벌브, 포르자 350 LED, ADV 350은 LED, 얘도 LED, 비버리 400S도 LED. 여기는 두 개나 들어가 있네. 여기만 400 쿠퍼는 뒤에는 또 LED네. 앞에는 벌브고. 그렇습니다. 이제 더모토하고 모토 이슈에 들어갈 사진 촬영과 저는 또 비디오 촬영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포르자 350은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앉았을 적에 시트 포지션은 그냥 아주 단출한 전형적인 그런 스쿠터 포지션인데, 뭐랄까 엔진의 동력이라든지 그런 동력 전달하는 거라든지 시트 포지션, 그리고 서스펜션에서 전해지는 그런 충격, 사실 이게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서스펜션 느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제까지 오는데도 쭉 뻗은 길, 고속화도로든 아니면은 산길, 꼬부랑길을 달려도 아주 편하게 왔습니다.
네, 포르자 350은 바로 얼마 전에 ADV 350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렸었죠. 그때는 ADV 350보다 좀 단단하다고, 서스펜션이 단단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인제까지 한 700여 킬로미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타보니까 이 정도면 딱 평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동식 스크린을 갖추고 있는 유일한 스쿠터기도 해서 주행간에도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었어요. 윈드실드를 가장 올리면은 거의 주행풍을 다 막아주고, 그리고 또 내리면은 순식간에 이 헬멧 쪽으로 오는 바람을 만들어줘가지고 더울 때는 내리고, 또 어떤 바람을 막거나 어떤 주행 피로를 줄이고 싶을 적에는 올려서 활용하기 참 좋은 그런 옵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좀 아쉽다고 들 수 있지만, 이 정도면 스쿠터에서, 쿼터급 스쿠터에서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도 마찬가지로 아쉬운 건 없었고요. 배기음은 단기통 스쿠터 치고는 적당한 수준의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튜닝할 필요도 없이 이대로 타도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아주 담백한,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쌀밥 같은 매일 타도 질리지 않는 이동수단인 것 같습니다. 트렁크도 아주 우수하고요. 그리고 연비도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706만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은 포르자 350은 가성비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상품 구성이에요. 그리고 또 앞뒤 발판도 넓어서 주행간에 상당히 활용도가 좋았는데, 무릎을 구부려가지고 발을 뒷판에다가 대면은 주행풍이 순식간에 신발에 가득 차가지고 발이 쾌적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 포르자 350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런 스쿠터가 아닌가 싶고, 이번에 타면서 잘 팔리는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은 포르자 350이었었어요. 주행을 마치고 나서 연비를 살펴보니까 27.2km 갈 수 있다고 나왔는데, 이거 계산해보면은 뭐 한 300km 이상 가죠. 하지만 시내에서 주행을 한다 그러면 실 연비도 뭐 한 300에서 350km 사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쿼터급 스쿠터 치고는 평범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엑스맥스는 호불호가 좀 갈렸는데, 저는 타면서 좀 등이 많이 충격이 되게 솔직하게 전해져가지고, 이게 그리고 보면은 물론 이 차에, 그러니까 바이크의, 스쿠터의 지오메트리가 모두 이 서스펜션 스프링이 섰냐 기울었냐 뭐 기냐 뭐 이런 거가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 모여있는 지금 스쿠터 중에, 그러니까 버그만의 저런 링크 타입 리어 서스펜션 말고 얘를 보면 가장 서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이게 저런 스프링 움직이는 것에서도 가장 좀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제일 저가형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럼에도 또 방방거리면서 타는 그런 재미는 있다는 거. 네, 오늘 모인 모델 중에 엑스맥스 300은 가장 저렴하죠. 그리고 또 모델 체인지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2017년에 나와서 그대로 지금 유로5 바꾼 거, 배기가스 규제 바꾼 거 빼고는 그대로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산길에서 달려보니까 다이내믹한 그런 좀 스포티한 재미가 그래도 꽤 있는 스쿠터더라고요. 물론 좀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노면 충격을 거의 그대로 전하는 저렴한 하체 느낌은 시종일관 계속 거슬립니다. 그런데 이제 좌우로 연거푸 이어지는 꼬부랑길에서는 방향전환이 휙휙 잘 돼요. 그러니까 좌우로 넘어뜨리는 게 잘 되는데, 이게 어쨌거나 이거 시트고가 795mm로 저 ADV 350이랑 같거든요. 그리고 또 시트고 높을 뿐만 아니라 발 높이까지도 높습니다. 그래서 차의 무게중심 자체가 낮진 않은 것 같아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안정적인 느낌은 다른 5대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불안하게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말을 조심해야겠는데, 엑스맥스 차주분들이 워낙에 많으셔서 운전 재미가 있는 스쿠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기 소리가 6대 중에 가장 우렁차요. 이것도 재밌는 게, 출력은 지금 가장 낮지만 무게도 가장 가벼워서 특히 이런 오르막길이든 뭐 재가속할 적에 가볍게 튀어나가는 맛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운전 재미는 상위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브레이크는 지금 시승차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아쉬울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빗길이라서 좀 더 예상하고서 감속을 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시점에 멈추는 것보다 조금 더 밀린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이 쪄서 그런가?
아무튼 XMAX 300은 오늘 탔었던 6대의 스쿠터 중에서 어떤 서스펜션 느낌 그런 거 빼고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버틸만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성비 높은 모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많이들 서스펜션 세팅, 서스펜션 튜닝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버그만은 아재 스쿠터, 여기 오늘 모인 것 중에 가장 비싸기도 하지만 여유로운 출력, 여유로운 포지션, 그리고 나가는 것조차도 여유가 있어. 그래서 이 스로틀 감으면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살짝 유격 있고 나서 이제 나가는. 그러니까 50대 형들 보면은 야, 나 아직 놀 수 있어, 근데 옆에서 누가 부추기고 막 꼬드기지 않으면은 막 웬만해서는 막 덩실덩실 못 놀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 스쿠터였고, 자, 이제 가장 비싼 버그만 400 쿠페. 이름이 쿠페라고 했을까요? 원래는 스페인도 순정이 아니고요. 짧아요. 스포츠카 같은 느낌의 되게 날렵고, 이것도 순정이 아니고요. 그래서 원래는 되게 짧고 짤막하고 되게 날렵한 스포츠카 쿠페. 보통의 자동차처럼 소리도 굉장히 날렵하잖아요. 다른 버그만 형제들은 엉덩이도 크고 네. 무거운 GT 계열의 스쿠터였지만 얘는 되게 젊은 층에게 어필하는 모델로 만들어졌던 거여서 이거 짧고 되게 세련되고 멋있는 뭐 이런 컨셉이었죠. 아하. 더모터의 나경남 기자님께서 친절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유일하게 얘만 스마트키가 아닙니다. 제일 비싼데. 계기판도 아주 그냥, 버그만 400 쿠페 같은 경우는 저도 아재 스쿠터라고 하긴 했는데, 쓴소리부터 하자면 가장 비싼데 갖춘 편의장비는 형편이 없습니다. 근데 요거 빼고는 참 숙성한 모델이라는 게 곳곳에서 느껴져요. 일단은 단기통 400cc 엔진, 이 엔진은 되게 기름진 느낌이 있습니다. 여유롭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달려보면은 어떤 시트고, 그 낮은 시트고, 그리고 편안한 쿠션, 이런 것과 맞물려서 엔진의 출력 특성 자체가 되게 여유로워요. 풍성하고 여유롭고. 근데 스로틀에 유격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스로틀 감으면 바로 안 튀어나가요. 버그만 400 쿠페는 그만큼 어떤 타겟이 좀 확실하다고 해야 될까? 편안하게 장거리도 갈 수 있고, 물론 오늘 6대 모인 것 중에 장거리를 여기까지 와보니까, 인제까지 와보니까, 야, 쿼터급 스쿠터가 되면은 전국 일주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 만큼 편안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발구는 역시나 버그만 400 쿠페였었습니다. 얘가 지금 휠베이스가 가장 긴데 산길에서 보여주는 움직임이 바로 전에 보여드린 XMAX 300의 그런 방방거리는 싹싹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이 버그만 같은 경우는 쑥쑥 이렇게 미끄덩미끄덩 해가지고 그 느낌이 참 독특해요. 근데 싫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오늘 이제 나머지 5대들과 어울려서 타보면 잘 쫓아가긴 쫓아가요. 근데 처음에 이제 달리다 보면 이제 앞에 저 5대들은 그냥 촐랑촐랑 되면서 뛰어가는데, 나는 좀 뒤에서 큰형이 쳐다보듯이 그렇게 달릴 수 있다는 것. 물론 이게 버그만 400 쿠페만의 뭐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버리는 저 오늘 기대는 많이 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이탈리아 스쿠터잖아요. 얘는 일단은 자세를 잡아서 이 운전대 핸들바 돌려보면 마치 내 위에서 내가 요렇게 돌리는 것처럼 이게 편하다고도 볼 수 있고, 여기 모인 스쿠터들이랑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궤를 좀 달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나가는 거는 그래도 제일 좀 뭐랄까 가볍게 나간다 그럴까, 그게 있습니다. 뭐 옛날 현대차 같은 느낌. 비버리 400은 6대 중에 산길에서 달릴 적에 가장 재밌었습니다. 출력도 가장 높고 무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여기다가 앞바퀴는 또 크게 끼우고 16인치로 라이더 몸에 가깝게 핸들바가 지금 핸들이 위치해 있죠.
이런 구성 때문에 산길에서 달릴 적에 어떤 조향하는 재미가 되게 뛰어났어요. 그리고 또 가속하는 재미도 좋았고, 확실히 이 비버리 400S 같은 경우는 멈추는 즐거움보다는 가속하는 즐거움이 훨씬 큰 차 같습니다. 하지만 배기음은 꼴찌예요. 너무 심심해가지고 달리는 순간 아예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트는 편안하지만 등받침이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낮아요. 그래서 이 튀어나가는 거에 반해서 등받침이 몸을 잘 지지하지는 못한다는 거. 하지만 방석은 충격을 흡수하는 부분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윈드실드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크게 많이들 바꾸시는 것 같은데 주행풍을 막는 데서는 좀 부족한 게 꽤 크게 느껴집니다. 상당한 바람이 헬멧에서 이마를 강타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도 이탈리아 스쿠터여서 매우 기대를 했는데 가격을 생각하면은 좀 아쉬운 구성 아닌가. 물론 쿼터급 스쿠터에서도 튀어나가는 재미에서 달리는 재미를 찾는 소비자라고 한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C400GT는 놀랬어요. 기대를 안 했는데 제가 C400X를 타면서 딱히 그렇게 야 이거 비싼데 했는데 얘는 뭐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정말 고급 스쿠터가 뭔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BMW 모터라드 C400GT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만족스럽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엔진인데 이 엔진 출력도 지금 경쟁이 같이 나온 차종 중에서 두 번째로 높거든요. 얘가 지금 34마력, 가장 높은 건 역시나 비버리 400S가 35.3마력 정도 되고요. 근데 이 C400GT의 엔진은 그냥 숫자만 저 정도로 높은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밀도 있는 엔진 성능이에요. 그래서 스로틀을 감는 내내 꽉 차게 그런 출력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주행 재미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게중심도 아주 그냥 바닥에 깔린 듯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낮게 잡혀 있어가지고 어떤路面을 타더라도 불안한 느낌이 없어서 라이더가 참 스쿠터를 신뢰하면서 달릴 수 있다는 게 큰 기억에 남는 재미였었고요. C400GT 같은 경우는 멈추는 재미가 달리는 재미보다 더 커가지고 이것 역시 라이더를 좀 안심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나. 그리고 가감속의 전체적인 밸런스도 참 좋게 느껴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윈드실드, C400GT 윈드실드는 조정식은 아니지만 라이더에게 오는 모든 주행풍을 다 막아줘가지고 주행 피로도가 거의 없었어요.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근데 텐덤 스텝은 디자인은 멋진데 젖은 신발로 올라타면 미끄러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도 정강이 까였습니다. 내가 까여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C400GT 같은 경우는 트렁크를 여는 순간 아예 그냥 정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스쿠터면 저는 그래도 적재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 플렉스 케이스? 이건 아주 그냥 이건 주행하면서 짐 싣지 말라는 얘기인가, 참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C400GT를 1위로 막판까지 생각을 하다가 끝에 가서는 ADB 350으로 트렁크 면에서 ADB 350이 넘볼 수 없이 좋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이 좋기 때문에 1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빠졌나요? ADV 350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너무 시장에 핫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가격이 지금 뭐 여전히 비싸다, 이게 말이 되는 가격이냐, 뭐 한국 소비자 호구로 하냐 막 이런 게 있지만 그걸 떠나서 상품 패키징을 놓고 보면 다시 한번 느껴지면 훌륭한 것 같아요.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예.
네, ADV 350은 바로 얼마 전에 시승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장거리 시승을 해봤습니다. 역시 큰 장점은 고급스러운 서스펜션이에요. 지난번엔 형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포르자 350과만 비교를 해가지고 좀 더 다른 경쟁차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동급 스쿠터 4대를 더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 서스펜션 확실히 좋네요. 속도 방지턱 하나만 넘어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링크 타입의 버그만 서스펜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C400 GT 서스펜션도 참 좋았는데, 이 포르자 350 아니 ADV 350의 가격을 생각하면은 이 가격이 이 수준이면은 참 훌륭한 서스펜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나머지 경쟁차들과 다르게 높게 솟은 바 타입의 핸들 때문에 특히 형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포르자 350이 운전 재미 면에서는 좀 부족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ADV 350에서는 거의 다 해소가 됐습니다. 스쿠터로서 활용도를 생각할 적에 충분한 성능, 그리고 또 수납성, 연비 이런 것들을 볼 텐데 모든 면에서 아쉬운 게 없어서 ADV 350을 1위로 올릴 수밖에 없겠고요.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솔찬히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기자들이랑도 얘기를 한 게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달리는 댓글을 보더라도 저희가 추적을 해서 보는데 경쟁사 또는 딜러에서 견제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모토 이슈, 그리고 더모토, 그리고 더로드쇼 정말 즐겁게 함께 시승을 했는데, 조만간 이런 합동 콘텐츠는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물폭탄이 떨어져서 저희가 준비한 거에 한 3분의 1도 못 보여드렸는데, 다음에는 이제 가을이 올 테니까 더 좋은 기획 콘텐츠 보여드리겠습니다. 쿠키 영상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끝까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저희 2박 3일 동안 차를 탔는데 이 스쿠터들을 집에 가려니까 비가 그쳤어요. 이렇게 억울할 수가. 그래서 2박 3일 동안 경험한 스쿠터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한번 찝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음에 드는 거에 가서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셋, 가시죠. 이 예비군들이랑 뛰지 않아. 아 트렁크 안 돼. 트렁크 안 돼. 트렁크 안 돼. 아 트렁크 중요해. 난 탑박스를 달 거야. 트렁크는 중요해. 탑박스를 달 거야. 트렁크 때문에. 이렇게 4-2-1인데. 이렇습니다. 이게 아직 정말 주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정말 주관적인 취향에 따른 굉장히 주관적인. 예,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헬멧 핀락이 접착이 떨어져가지고 그 안에 습기가 엄청 차가지고 지금 편집장님이 아 이가?